예, 오늘 저희 창업이번 콘서트는 저희 재단과 그다음에 KT 경제연구소와 같이 주관을 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저희 뭐 매번 오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마이 스타트업 다이어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실 분은 마음이 따뜻한 양파 같은 남자입니다. 우리 드림빈의 이계익 대표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춘의 사랑을 책임지는 서비스 마음씨를 하고 있는 드림빈 대표이사 이계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노래가 흐르고 음악이 흐르는 이런 따뜻한 장소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과연 이런 강연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할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영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게 하나하나 뭐 말씀을 진솔하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되게 여러분한테 어떤 얘기를 많이 해드려야 될지 많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아시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뭐 제 얘기를 드리면 이게 그 지난주 네이버 메인 기사에 떴던 제 사진인데요. 제가 헤럴드 경제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 페이스북을 3년 안에 따라잡겠다 이렇게 메인 타이틀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인터뷰한 건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IT 기업을 만들고 싶고 그리고 페이스북도 처음에 인류 공통의 관심사인 사랑이라는 어떤 컨텐츠로 시작을 했다. 그래서 나도 그런 기업가가 되고 싶고 반드시 내가 못하더라도 누군가는 우리나라에서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게 그 페이스북에 나와서 그 네이버 기사에 많이 떠가지고 네가 그렇게 꿈이 큰 줄 몰랐다. 그리고 뭐 3년 안에 못 따라잡으면 너 뭐 어떡할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저는 되게 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뭐 믿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모델도 했었고요. 이런 것도 지금 모델 사진이거든요. PT 모델도 했었고 전 춤도 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허리가 많이 안 좋아져서 저 정도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각이. 그리고 저는 노래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싸이가 서울시청 앞에서 소주 한 병 원샷 했었잖아요. 그 옛날 생각이 나서 갖고 왔는데 소주 원샷은 제가 먼저 하기 시작했었고 어릴 때. 그리고 뭐 행사 뭐 진행 MC도 했고 이 사진이 저희 가족 사진인데 제가 고3 때입니다. 근데 바람머리는 굉장히 또 파격적으로 시도하기 좀 어려운 머리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장난도 많이 쳤었고 그리고 저는 MC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뭐 방송도 많이 했었는데 뭐 이런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많은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많은 것 중에 제 길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능력과 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파악하는데 7년 정도가 걸렸어요. 나는 어느 정도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고 이 정도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하나 해왔는데 결국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꿈꾸는 어떤 이상이 있는 그런 일을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처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되게 다양하게 오신 것 같아요. 아까 그 고등학생 친구들도 있고 이미 저보다 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어떤 직장에 계시는 분들 여러 가지 있는데 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내가 과연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지에 대한 생각이 저의 사업의 첫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열정 있게 오래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20대에 전부를 보냈고 그리고 남들과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명문대에 가면 제가 남들과 달라진 줄 알았고 그리고 저는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학회도 했었고 뭐 여러 단체도 했었고 그리고 뭐 공모전도 해서 수상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학점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저를 다르게 해주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다르다고 생각해서 했던 일들이 나를 굉장히 똑같이 만들었었어요. 평준화돼 시켜버렸어. 아, 너 공모전 나 수상했는데 얘도 수상했고 얘도 토익이 있는데 나도 토익 있고 너 연합동아리 했었는데 나 연합동아리 했었고 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꿈을 찾기 위해 대학을 왔는데 아직도 꿈을 찾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너무 초라함에 무너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대를 굉장히 방황했어요. 방황해서 군대도 24살 때 갔고 남들보다 굉장히 많은 게 늦었었죠. 결국에는 명문대 진학에도 실패하고 대학을 3년 만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나 비참했죠. 나는 너무 늦었구나. 내가 과연 어떤 걸 이제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어느 한 분야에서도 최고가 될 수 없었다는 생각, 그리고 여전히 내 꿈이 뭔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청춘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사업을 시작한 지는 이제 제대하고 나서 26 말부터 시작해서 3년째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연소로 뭐 한국청년 CEO 클럽이라든지 청년창업 멘토 협회, 뭐 리더스 클럽 단체 회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이제 기업을 하면서 많은 일을 해왔는데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기업에 대해서 제가 기업가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자리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업이라는 거는 스스로 업을 일으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기업을 하면 제가 굉장히 도전적이게 되고, 그리고 자기 성취가 더 크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창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외로움이었어요. 성취감이나 어떤 환희의 순간보다 더 많았던 거는 그런 외로움이었어요. 어떤 기업을 만들고 그런 문화를 만들고 세상에 어떤 가치를 주는 서비스를 만드는 일들이 생각보다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를 빨리 짚어드리고 남은 얘기를 조금 해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창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으셨던 질문인데, 이기획 대표는 어떻게 사업을 일으켰냐? 너는 아이템을 어떻게 생각했냐? 그리고 사람은 어디서 모았고 인맥 관리는 어떻게 했냐? 그리고 돈은 어디서 났냐 대체? 돈 싫어하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리고 마케팅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일주일 내내 수십 개의 기사가 지면에 나고 많은 방송을 하고 네 서비스를 어떻게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느냐? 그리고 결국에 종국의 네 꿈은 뭐냐? 내 꿈이 뭐냐죠? 저한테 물어보는 거면 이 5가지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실 때, 사업을 하실 때, 혹은 내 인생을 펼쳐나갈 때. 첫 번째 아이디어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영어교육 사업을 하다가 서울대 다니는 그 고등학교 친구와 영어교육 사업을 2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 사업을 접고난 이후에 IT 회사를 한 지는 이제 1년 6개월이 좀 넘었어서 지금의 어떤 소셜 데이팅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남녀의 어떤 사랑을 매칭시키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놨는데요. 아이디어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보다 학교 다닐 때 이것저것 하고 대학 다닐 때는 꽤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에는 모르겠는데 연락처가 1만 개 정도 있었어요. 1만 개, 그러니까 그때는 뭐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정도로 주위에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 누구 좀 소개시켜 달라. 그리고 누구 어떠냐, 나 내일 군대 간다, 뭐 헤어지고 가야 되냐, 뭐 깨지고 가야 되냐, 막 그런 얘기 저한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면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 얘가 이런 대학에, 이런 집안에,
뭐 이런 외모에 이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비슷한 수준에서 연결시켜주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번번이. 그리고 친구의 눈물도 닦아줄 수 없고 제 눈물마저 닦아줄 수 없는 거야. 나조차도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 왜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고 얘와 얘는 분명히 맞을 것 같았는데 왜 내가 소개팅을 해주거나 미팅을 해주면 왜 번번이 실패하는 걸까? 라는 생각.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부모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만나셨냐,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중매로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경기도 평택분이셨고 엄마는 대전분이셨는데 어떻게 만난 거야 대체? 근데 그 이어졌던 중매에 섰던 할머님이 계셨어요. 아, 그분이 없었으면 지금 내가 태어날 수 없었구나. 아빠, 저 이 친구랑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인연이 되면 다 만난다. 엄마 아빠도 그랬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친구 결혼식을 갔는데 친구 결혼식에 제가 오랜만에 중학교 친구 만났어요. 친구 결혼식 이제 슬슬 가보시면 친구들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친구가 여자친구를 소개해줬어요. 자기가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고 다음 달에 결혼한대. 계획이 네가 사회를 좀 봤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수화를 하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도 않고 말도 못해. 근데 당당하게 저 앞에 그 여자친구 소개하고 내 성질을 받아줄 수 있었던 친구는 이 친구다 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나 내가 지금까지 사람과 사람에 대한 이음과 만남에 대한 자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 그 기쁨, 또 내가 그 그룹에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너무 무너졌어요. 내가 너무 속물처럼 그런 일을 생각했고 너무 쉽게 생각했다. 정말 인연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까?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해준 그 중매에 섰던 분을 어떻게 이제 대신할 수 있을까? 인류 공통의 관심사이면서 정말 위대한 가치인 이 사랑을 누가 세상에 구현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청춘이 왜 연애와 결혼과 출산까지 포기해야 하나? 그리고 페이스북이 왜 하버드 대학의 여대생 페이스 순위 매기는 페이스 매치로 시작을 했었나? 그래서 제가 사실 생각한 거는 사랑에 특화된 SNS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20살 때 늘 생각했던 싸이월드, 그러니까 한국형 처음 SNS죠. 너무 내 생활을 바꾸는 거야. 도토리 때문에 미치겠는 거야. 다람쥐 막 때려잡고 싶은 느낌이 막 들어요. 너무 내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삶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겠다. 언젠가 내 어떤 이런 걸 살려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겠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킬 때는 물질적인 거나 어떤 이런 것이 다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고 그 마음을 맞게 해주기 위해서는 기회를 확대시켜야 된다. 그거를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해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사람을 만나는 게 이제는 자연스럽잖아요. 2000년대부터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온라인 동호회, 카페 이런 걸로 온라인에서 자기 공통 취미에 맞고 오히려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짐으로써 사람은 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서 아이템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아이템을 정하실 때 저는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께서는 이 어떤 흐름을 굉장히 주목하셔야 돼요. 저는 엘빈 터플러의 물결론에 굉장히 주목을 하는데,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에 거쳐서 지금은 창조와 상상력의 세계, 베스트원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온리원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감성과 창조력이 남과 다른 사람, 다른 생각, 다른 것, 내가 소중한 시대가 된 거죠. It's different.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업 아이템, 그 흐름에 맞는, 사업은 여러분 절대로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운칠 기삼이 아니라 기가 3이면 운이 97입니다. 세상과 흐름과 그 소비자가 원하는, 제가 영어 사업을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세상이 지금 원하는 것, 이 사람들이 당장 필요한 것, 얘네가 원하는 걸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그 시장조사거든요, 니즈. 근데 저는 제가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필요할 것 같은 거를 만든 거죠. 소비자는 굉장히 보수적인데 이거에서 이걸로 갈아타는 것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자본이 들고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그걸 너무 간과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니즈 얘기하면서 굉장히 주목한 것이, 어릴 때 제가
빨리 필드에 나가고 싶었어요. 빨리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 아르바이트를 거의 한 40개 이상 한 것 같아요. 18살부터 이것저것 일하면서. 근데 한번 카네이션을 팔러 간 적이 있어요. 카네이션을 내가 팔았는데 제가 300송이를 떼서 팔았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3시간 만에 다 판 거예요. 나는 천부적인 거야. 평택역 앞에서 카네이션 300송이를 3시간 만에 판 거야. 시간당 거의 100송이씩 계속 돌린 거야. 전 이익을 봤거든요. 2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보고 난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다음에 또 팔았어요. 이번에는 그 2배 600송이를 가져온 거야. 카네이션을 도매상 띄어가지고. 근데 되게 어떤 제안이 좋았어. 그 도매상이 이번에는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계익씨 작년에 이렇게 많이 팔고 잘 하니까 이번에 600송이 뭐 6시간이면 파실 것 같고 이번에는 조화로 가져갑시다. 조화. 생화가 아니라 카네이션. 어버이날 조화. 이거 단가는 작년과 똑같이. 근데 수량은 2배. 너무 자신감이 붙은 거야. 나는 600송이를 팔면 작년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내가 투입 비용이 적잖아요. 그래서 덥석 물었어. 어린 나이에. 좌판에 깔았어요. 아침부터 막 신나가 나갔지만 사람들이 막 좋아하거든. 내가 막 안녕하세요 카네이션 사가세요 이러면 막 사거든요. 나 그래서 내가 잘하는 줄 알고 그 시장 앞에서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팔았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때 너무 놀랬어. 한 송이도 못 팔았어요. 제가 아침 9시에 나가서 11시까지 팔았는데 한 송이도 못 팔았어. 뭐가 틀린 거죠? 누가 1년에 한 번 부모님 가슴에 조화를 달고 싶어 하겠어요? 그리고 조화는 트렌드가 아니었잖아. 그리고 시장을 몰랐잖아요. 두 번째는 내가 이해관계자의 말을 너무 쉽게 믿었죠. 그 도매상은 분명히 나로 인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인데 내가 그걸 너무 빨리 넘어간 거잖아. 멍청했던 거죠. 그래서 600송이의 어떤 그 카네이션을 태워보신 분 있으세요? 그때 막 캠프파이어 막 하고 막 600송이 가지고는 고구마도 못 구워. 금방 타더라고. 이제 알겠더라고요. 요거구나. 이런 점이 중요하구나. 여기서 배웠죠. 이해관계자의 말을 너무 쉽게 믿지 말 것.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의 니즈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사업 아이템 결정하실 때는 반드시 지금 시대와 밀접한 지금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뜨고 있거든요. 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 게임, 스포츠, 세면과 뭐 환경, 농업, 먹는 거 그리고 뭐 이제 뭐 한류 뭐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죠. 피부 성형, 미용 내가 특별한 시대잖아. 거기에 관련된 게 지금 잘 달릴 수밖에 없죠.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녹색 산업, 뭐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SNS는 이제부터 계속 더 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때 조금 이런 걸 좀 참조하셔서 아이템을 좀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두 번째는 사람. 시너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이기획 대표 언제 창업을 포기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것들. 사람에 대한 그런 시너지.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심장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시고 만나셔야 돼요. 다른 창업자들 그랬듯이. 그래서 어떤 내가 가진 재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업은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심장을 나누고 꿈을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시는 게 중요하고,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본. 세 번째, 여러분 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잣돈은 본인이 한번 벌어보셔야 돼요. 저는 사업을 할 때 과외했고 성강사 했고 다른 아르바이트 계속하면서 1년 만에 1,800만 원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영어교육 사업에 뛰어들어서 내가 벌어서 내가 지출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리고 사업 초기에는 인건비를 줄이셔야 됩니다. 유지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정비용을 줄이시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자금 압박에 시달리지 않고, 사업에서 돈은 동맥 같은 거예요. 끊어지면 죽는 거야. 부도나는 거잖아. 돈의 흐름이 끊기는 순간. 그래서 기업가라면 돈은 어떻게든 끌어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신이 없으면 사업을 하시면 안 되죠. 돈이 없으면 다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도 보상이 진정한 인정임을 기억하세요. 잘해주고 챙겨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보상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맞는 리워드를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진정한 기업가로 거듭날 수 있고, 제가 그걸 못하는 순간 저는 기업가에서 내려와야 되겠죠. 그리고 부수입원,
언제나 캐시카우라고 하죠. 언제나 사업을 내가 꿈을 꾸면서도 계속적으로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마련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런칭 그 이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런칭 그 이후에 어떤 플랜도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강연이 사실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해야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순이익이나 어떤 이런 매출의 정도를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요하고, 원가 운영비를 줄이고 운영수익이 높은 회사, 가치가 높은 회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적게 된 아이템 가격을 높게 만들고 전략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에서는 프리미엄 전략을 적절히 잘 이용하셔야 돼요. 값싸고 질 좋은 제품 생산하거나 그런 서비스들은 대기업에서 통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적은 원가를 들여서 높은 가격에 팔아야 여러분들이 이익을 남기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케팅 너무 궁금해 하시는데, 처음 가장 꽃이 향기가 나면 바람이 불지 않아도 여러분의 소문이 납니다. 입소문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서비스가 굉장히 경쟁력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경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협력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의 어떤 서비스와 그런 가치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언론 같은 부분도 여러분들께 많이 조명을 해 줄 수 있으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메일이나 이런 것들로 좀 대신 하겠습니다. 문의를 주시면. 그래서 이제 제 강연이 거의 끝나가는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지금 시작하시라는 것, 그리고 누구나 똑같은 삶을 사는데 삶을 압축적으로 살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철저한 플랜을 짜시는 것, 그리고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멀리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방식을 찾는 것, 그리고 제가 늘 생각한 게, 조금이라도 매출이 나기 시작할 때부터 기부를 하고 사회와 나누는 연습을 하자. 내가 돈이 많고 뭔가 그런 상황에서 기부하는 기분은 다를 수 있고, 그것 자체가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고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기부가 진정한 기부다. 그래서 제 마음속 영웅은 빌 게이츠가 아니라 김밥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것 중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한 번은 아예 영어 교육 사업을 하고 나서 완전히 망해서 신촌에서 구로로 오는데 차비도 없는 거야. 300원도 없는 거야. 진짜 아까 700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딜 가야 될까? 그때 당시 상황이, 저는 집에 고시국 본다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제가 모아놓던 돈 1,800원 다 끌고 올라와서 사업 1년 동안 영어 교육을 바꾸고, 여러분들께 영어를 언어가 아니라 어떤 그런 과제가 아니라 진정한 언어로 대한민국에 만들고 싶고 그렇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해서 친구와 의기투합해서 동업으로 시작해서 사업을 만들었는데,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망해서 너무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고비가 있었고 너무나 초라해진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를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용기를 줬던,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설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된 그 곡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곤 해. 문을 열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깨면 아무도 없어. 좁은 영전 속에 몸을 위었을 때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내게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줬어.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
저희 싱어송라이터 우리 조진영 군, 이번 슈퍼스타 K4의 슈퍼위크에도 진출했던 유능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너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오늘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